안녕, 계잡주 때려잡는 형이야. 이번 시간은 계잡주 시간은 아니지만 개인 주주들이 액트라는 어플을 통해 지분 결집을 진행 중인 오스코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개인 소액 주주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면 개인 소액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테니 부탁한다. 자, 오스코텍 주주분들이 지금 왜 존나 화가 나서 지분까지 모으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자면 말이지. 그냥 주가 차트만 보면 바로 이해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신약 개발에 성공해서 마일스톤과 로열티까지 받는 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우하향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냐는 것인 거다. 사실 이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유한양행과 같은 흐름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최근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인 렉나자가 사실 유한양행이 개발한 게 아니고 오스코텍과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가 공동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오스코텍과 연관이 있는 것인 거다. 그런데 이 렉나자를 최초로 발굴한 회사는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라는 회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했고 마일스톤도 같이 나누고 로열티도 나눌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후보물질을 최초로 발굴한 제노스코가 더 인기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비상장 회사고 오스코텍의 자회사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제노스코에 투자하고 싶다면 상장사인 오스코텍을 시장에서 사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인 거다. 그런데 오스코텍 주주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만약 제노스코가 상장하게 되면 렉나자를 발굴한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서 오스코텍 주식을 매수했던 사람들은 오스코텍을 팔고 제노스코를 매수할 것이고, 오스코텍은 수급이 분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제노스코가 상장을 하더라도 오스코텍이 제노스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을 사는 게 제노스코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그냥 직접 시장에서 제노스코를 사면 되는데 굳이 오스코텍을 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언론에서는 일명 중복 상장이라고 부르는 것인 거다. 여기서 제노스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오스코텍이 2000년에 설립한 오스코텍의 미국 현지법인이었는데 2008년에 아예 하나의 회사를 만든 것인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스코텍이 미국 보스턴에 자회사를 설립한 것이에요. 기사에서도 오스코텍이 2008년에 미국에 설립한 기업이라고 나와 있으니 회사에서 말하는 쪼개기 시전은 아니고 자금을 투입해 만든 자회사 설립이 맞는 것이고, 왜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냐면 쪼개기 상장이라고 허위 사실을 알리고 루머를 퍼뜨리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니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쨌든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렉나자가 허가를 받아서 판매되는 경우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이 로열티를 5대5로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15년에 이야기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됐고 2018년에는 유한양행이 미국의 대형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 바이오텍에 기술 이전했으며 2024년 8월에 이야기 미국 FDA의 최종 허가를 받게 되면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주목받았는데, 유한양행의 주가는 허가받은 다음에 폭등했지만 오스코텍은 그렇지 못했던 게 오스코텍의 자회사 상장 이슈 때문에 유한양행만큼 오르지 못했다는 게 주주들의 의견인 거예요. 주식 투자자로서 이런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상장은 당연히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인데,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모회사의 주가에 별로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이건 미국에서 구글을 소유한 지주사 알파벳이 자회사인 유튜브를 상장시키지 않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주주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에서 주주가 손해를 보던 말던 회사의 이익에만 충실하면 되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것인 거다. 근데 뭐 지금 이 오스코텍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상장시키려는 회사들이 존나게 많다는 거예요. 상장사 제일약품의 신약 개발 목적의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고, 유한양행의 면역항암제 개발 자회사 이뮤논시아는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고, 동국제약의 자회사 동국생명과학 역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이러니까 상장된 회사는 우후죽순 늘어가는데 코스닥 지수는 그대로인 거 아니겠냐? 이렇게 모회사가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유는 대주주 입장에서 자본 조달 부담을 덜면서도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필요자금을 100% 모회사가 준다면 부담이 크겠지만 이를 외부에서 조달하면 지분율은 희석돼도 내 돈이 안 들고 경영권은 보호하니까 모회사가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영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인 거다. 제노스코가 상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개발비를 위한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 공개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개발비는 모회사가 유증해서 제노스코의 자회사 유증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오스코텍 지분은 계속 희석되고 이 자금이 만만치 않으니 그냥 상장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회사는 제2, 제3회 레이저 티닙이 나온다면 오스코텍의 가치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제노스코가 신약 후보를 추가로 발굴하고 FDA의 승인을 받는 성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스코텍의 주가가 상승하는 폭보다 제노스코의 주가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오는 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제노스코 상장을 결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주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뷰나 주주와의 진정 어린 소통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쉬울 따름인 것이고, 그래서 주주분들이 액트를 통해 지분을 모아서 제노스코의 상장을 저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현재 액트를 통해 모아진 오스코텍의 지분은 2024년 11월 4일 기준 12.42%가 모였고, 이 숫자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정근 씨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2.89%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 현재 5% 이상 보유한 다른 대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미코젠처럼 20% 이상 결집한다면 표 대결로 간다고 할 때 나름 상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주의를 실천하는 오스코텍 개인 주주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끝!